2022년 9월에 시행된 GTQ 인디자인 1급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문제를 먼저 펼쳐놨어요. 자, 여기에 맞춰서 기본 설정대로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메뉴 파일에 뉴 눌러서 도큐멘트 누르시고 파일의 크기는 160에 높이 195mm, 페이지를 6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를 6개를 하고 시험 문제 보시면은 마주보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페이싱 페이지 체크를 해주시고 단의 숫자는 3단, 컬럼이 3개, 단 간격은 4mm, 마진 눌러서 여백에 탑에 25mm, 바텀도 25mm, 그리고 좌우가 15m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링크를 끄시고 인사이드에 15, 아웃사이드에 15mm 주시면 되겠죠. 블리드 눌러서 블리드의 값은 3mm 동일하게 4군데 3mm 주시고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화면에 6개의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6개의 페이지는 다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1번과 6번 페이지가 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페이지 패널을 열고 6번 페이지를 1번 페이지 옆에다 놔줘야 돼요. 그런데 가지를 않죠. 1번부터 6번까지 선택하시고요. 또는 1번과 6번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페이지 패널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은 2개의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페이지 재편성 허용하겠다, 양면 페이지 재편성을 허용하겠다 체크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체크 2개를 없애주셔야 돼요. 2개를 다 없앤 다음에 6번 페이지를 1번 옆에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는데 떨어지지 말고 바짝 붙이시고 주먹 위에 화살표가 왼쪽에 가 있을 때 그때 손을 딱 떼시면 6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파일에 세이브 누르시고 문제번호 2번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나란히 놓고 볼게요. 문제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2번에 EPUB으로 저장하라는 게 나오죠. 이건 이따 저장할 때 쓸 거고요. 2번 작업 방법에 1, 2, 3번은 주어진 파일을 가져다 편집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도형을 그리는 게 나와 있고요. 5번의 마스터 페이지 설정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마스터 페이지 설정과 상호작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페이지 설정, 페이지 번호를 만들고 짝수 페이지면은 이 오른쪽 페이지를 얘기하겠죠. 짝수 페이지에 삼각 버튼을 배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패널 누르시면은 A 마스터가 나오죠. A 마스터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마스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문자독으로 화면에 드래그해서 페이지 번호를 넣어줄게요. 메뉴 타입에 들어가시면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의 두 번째 마커에 커런트 페이지 넘버를 누르시면 페이지 번호가 A라는 글자로 나오게 돼요. 이 페이지 번호의 글꼴을 정해줘야 되는데 문자 효과 1번에 보시면은 라이센스와 페이지 번호는 에이리얼 볼드 12포인트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꼴을 에이리얼 볼드 12포인트로 정해주시고 면색은 M70Y100과 C80M100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M70Y100은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색깔이고 C80M100이 페이지 번호에 해당되는 색이에요. 그래서 면색을 C80에 M100으로 놓고요. K는 0이 되겠죠? C80의 M100을 다음에 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냥 애들 CMYK 스와치에 등록을 하고 OK를 할게요. 그러면 페이지 번호가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짝수 페이지에 삼각 버튼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각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폴리곤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넘버 오브 사이드에 삼각형을 만들 거니까 3을 적어 주시고 화면에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에 대한 내용은 도형 부분에 위에 보시면 삼각 버튼 5 곱하기 5mm, 글자 색깔은 M70Y100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선 손색을 없애고 면색에 M70 Y100 K0을 적고 스와치 추가시켜 주시고 OK 하신 다음 선색은 없고요. 면색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with W에 5mm, H 하이에 5mm를 적어주시면은 삼각 버튼이 나와요. 이 삼각 버튼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야 되니까
네, 페이지에 배치를 시켜줄게요. 페이지 번호는 왼쪽 끝에다 놓고 복사해서 오른쪽에다 놔주시고요. 삼각 버튼 비슷한 위치에 복사해서 놔주시고, 왼쪽 버튼은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요 위에 로테이트 90도, 오른쪽 버튼은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삼각 버튼이 나왔죠? 간격 적당히 잘 맞춰주시고, 삼각 버튼은 배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하이퍼링크 상호작용을 주래요. 삼각 버튼의 이전과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라고 되어 있죠. 우리 윈도우에 가시면은 인터랙티브라고 있어요. 여기에 버튼 앤드 폼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삼각형을 버튼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왼쪽 삼각형을 선택하고 위에 타입을 버튼으로 만들어 주시면 누르면 뭔가 동작을 하는 버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다음 페이지로, 왼쪽은 이전 페이지, 오른쪽은 다음 페이지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왼쪽 버튼에다가 이 인터랙티브 대화 상자 액션에 더하기 표시를 눌러서 Go to Previous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삼각형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타입은 버튼, 액션에 더하기 눌러서 Go to Next 페이지를 눌러주시면은 삼각 버튼에 이전과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만들어준 게 되는 거죠. 마스터에서 만든 페이지가 본 페이지에 적용이 됐는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패널 누르시고 1, 2페이지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나오고요. 삼각형 나오고 그 아래도 번호 다 나오고 삼각 버튼까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스터 페이지의 작업은 끝난 거예요. 마스터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거를 해봐야 되는데, 그 다음 거에는 상호작용 하이퍼링크라는 걸 하나 또 해볼 거예요. 하이퍼링크 라이센스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1페이지 아래쪽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마스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1번 페이지에서 해줘야 되겠죠. 타이틀 누르고 화면에 드래그 하셔서 license.ktc.or.kr을 적으시고, 이 글자를 한 번 더 적어야 되니까 일단은 컨트롤 C 복사를 하세요. 윈도우에 인터랙티브에 보면은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이 뒤에다 클릭을 하고 아까 복사했던 이 글자를 컨트롤 V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새 창으로 열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이퍼링크는 했어요. 그럼 얘에 대한 글꼴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에이리얼 볼드 12포인트에 M70 Y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화면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얘가 자동으로 파란색 글자로 바뀌어 있고 밑줄도 나와 있어요. 이거 없애줘야 되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패널 중에 캐릭터 스타일을 가보면 혹시 여기에 캐릭터 스타일이 안 나와 있으면은요, 타입에 가시면 캐릭터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하이퍼링크라고 내가 스타일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동으로 설정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넌 누르시고, 우리는 이 페이지에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글꼴을 에이리얼 볼드체 12포인트, 색상은 M70 Y백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게 있죠. 여기 M70의 Y백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글꼴이 다 만들어지고 하이퍼링크까지 다 된 거예요. 글상자가 너무 크니까 위에서 핏 프레임을 눌러서 글상자 작게 만들어 주시고 가운데 위치 이렇게 놔주시면은 하이퍼링크까지 끝난 거죠. 이번에서는 마스터 페이지와 하이퍼링크가 다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는 1번 문제와 유사하게 배치하시고 글자 작업을 해주시면 되죠. 그 대신에 이번은 문제가 6개 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페이지를 다니면서 그림 배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화면 보고서 그냥 대략 하지 마시고 하나씩 작업 방법 1번부터 차례차례 풀어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빼먹지 않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지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 안내선을 한번 거줄까요? 얘가 세로 크기가 195죠. 195를 2로 나누면 97.5가 되는데 97.5를 이렇게 안내선을 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컨트롤 누르면 되는데요.
6개 페이지에다 다 이렇게 거놓으면 불편하니까 마스터 페이지에서 안내선을 끌고 나올게요. 한쪽만 나오면 컨트롤 누르세요. 그리고 97.5에다가 놔주시고 다시 페이지로 가보면 3개의 페이지에 안내선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에다가도 세로 높이의 절반쯤의 안내선을 놨는데 여러분은 시험지를 프린트로 받으니까 프린트물에다 펜으로 줄을 거놓으면 보기가 좀 편하겠죠. 1번 문제를 해볼게요. 1급의 6번과 7번에 그림자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D 누르시고 1급의 6번을 꺼내서 화면에 적당히 드래그를 해봤더니 네, 뭐 크기가 이 위치에 맞춰서 잘 나왔네요. 위에 보면 FX 눌러서 그림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왼쪽에 그림자를 바로 눌러 주셔도 되겠죠. 그림자 주신 다음에 컨트롤 L 잠가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7번을 열어 주시고요. 화면에 드래그해서 그려 놓을게요. 그랬더니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크기 적당히 줄여 주시고 그림자 넣어주세요. 자, 위치를 잘 보시고요. 이 그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고 어차피 이 그림은 나중에 글자 놓으면서 조금씩 다 수정을 봐줘야 돼요. 컨트롤 L 잠가주시면 되죠. 1급의 9번과 11번은 응용 및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9번을 열었더니 1급의 9번 파일은 4페이지에 나와요. 자, 4페이지에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위치 이동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사이즈로 놓으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 외곽에 삐져 나온 것만 프레임을 줄여서 없애주시면 되죠. 없앨 때는요, 이 안에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빨간색 분리드까지 놔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L로 잠그시고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11번 11번 파일은 5페이지에 들어가네요. 5페이지에 자, 여기서 벽까지 드래그를 했더니 옆에가 모자라요. 모자라는 부분은 그냥 프레임을 늘려주세요. 배경에 들어갈 때는 그냥 프레임을 늘려주시고 위에 보시면 컨트롤 패널에 필 프레임 프로포셔널이라고 나오죠. 첫 번째 거. 비율에 맞게 그림이 박스에 채워지죠. 채워진 그림을 보신 다음 위치가 안 맞으면 가운데 동그라미 눌러서 방향키로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제했다가 다시 프레임을 눌러서 잠가 주시죠. 다음 1급의 8번에는 그림자를 주고 텍스트 감싸기 5mm 해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컨트롤 D 눌러볼게요. 1급의 8번을 열고 1급의 8번을 그냥 열고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 1급의 8번에 이 도형을 만들고서 들어가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취소를 할게요. 3페이지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네, 여기 일립스 프레임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렉탱글 툴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해서 오브젝트 누르시면은요. 패스파인더가 밑에 나와요. 여기에 보면 서브 트랙이라고 나오죠?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지고 자, 이거를 가운데다 이렇게 놔볼게요. 가운데 놓고 대략 크기가 맞으면 여기에 이제 사진을 갖다 놓을 거예요. 컨트롤 D 눌러서 1급의 8번을 넣어 보시고 네, 약간 줄일까요? 클릭하시고 Alt Shift 눌러서 약간만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 그림에 그림자 주시고 그림자가 원본 파일을 보면은 굉장히 흐리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거는요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들어가서 오페서티를 한 40%로 불투명도를 내려주시면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윈도우에 보시면 텍스트 랩이 나오죠? 자, 텍스트 랩 눌러서 네, 개체 모양 감싸기 누르시고 5mm 주시면 됩니다. Alt 눌러서 위에다 복사, 아래도 복사. 그리고 3개의 간격을 위에 컨트롤 패널에서 Align to Select를 누른 상태로 디스트리뷰트 버티컬 센터를 눌러주시면 딱 맞아질 거고요. 그림 클릭하셔서 동그라미를 꼭 누르고 잠깐 기다리세요. 천천히 움직이면 그 안에 숨어있는 그림들이 바깥쪽에서 보이죠? 선택 해제, 밑에 것도 동그라미 누르고 다시 꼭 누르고 기다렸다가 위로 이동.
이렇게 맞춰주시면 그림 3개 배열이 배치가 끝났습니다. 3개 모두 선택해서 Ctrl L 잠가주시면 되겠죠. 다음 1급의 10번과 12번에는 클리핑 패스, 포토샵 패스, 효과는 그림자, 역시 텍스트 감싸기 5mm 주라고 되어 있어요. Ctrl D 눌러서 1급의 10번을 열어볼게요. 4페이지에 들어가는 그림들이에요. 화면을 이동시키고 4페이지에 클릭을 했더니 그림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림이 작죠? Ctrl Shift 눌러서 모서리 눌러서 조금 키워주시고 메뉴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의 옵션 눌러서 타입을 포토샵 패스. 네, 자동으로 잘 들어왔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패스 1 이렇게 다 눌러주시고 텍스트 랩 대화 상자에서 개체 모양 감싸기 5mm 주신 다음에 그림자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들어가고요. 오페서티 40% 똑같이 주시면 비슷한 형태로 나왔어요. 선택 툴 셀렉션 누르시고요. 다시 찍고 Ctrl L로 잠궈 주시면 작업이 끝나겠죠. Ctrl D 눌러서 1급의 12번을 열었어요. 1급의 12번은 6페이지에 들어가요. 6페이지에 일단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위치를 맞춰 볼게요. 위치를 맞췄더니 크기 조절은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남의 페이지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프레임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오른쪽도 프레임을 이렇게 줄여주세요.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의 옵션 들어가서 타입을 포토샵 패스 1번 OK 하시고 텍스트 랩에 랩 어라운드죠. 랩 어라운드 그 다음에 5mm 주시고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를 40% 주시고 셀렉션 툴 눌러서 바탕 찝었다가 다시 선택하고 Ctrl L로 잠가 주시면 되죠. 1, 2, 3번에 사진 작업이 끝났습니다. 4번 도형 들어가 볼게요. 도형은 130에 145mm, Y60에서 M30, Y30으로 그라디언트를 주고 기본 패더, 베이직 패더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베이직 패더가 적용된 네모는 2페이지에 있는 이 네모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렉탱글 툴 누르고 화면에 드래그 하시고 스트로크 컬러는 넌 없음이고요. 필 컬러 앞에 나오게 누르시고 그라디언트 툴 더블 클릭하셔서 그라디언트 패널에 나오는 색상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본 색상이 들어가죠. 앞에 탭을 누르시고 필 더블 클릭해서 Y60 적어주시고요. 오른쪽 탭을 클릭 한번 하고 필을 더블 클릭해서 M30에 Y30 K0을 적어주시면 그라디언트가 들어가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크기를 지금 봐주시면 돼요. 위드가 130mm, 하이가 145mm, 그리고 FX 누르셔서 베이직 패더를 누르고 프리뷰 체크한 상태로 패더 위드는 문제를 보고 적당히 놔주시고 OK 하신 다음에 얘 위치가 이 안내선에 딱 맞아지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 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작업을 하다가 텍스트 감싸기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거 선택하고 텍스트 랩에 감싸기 없음 첫 번째 거가 되어 있나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가줄게요. 두 번째 원은 60에 60mm MOC Y90으로 효과는 똑같이 그림자 주라고 되어 있죠. 1페이지 보니까 원이 5개가 있네요. 5개를 그려볼게요. 일립스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필의 컬러가 M50, Y90 스트로크 컬러는 넌 없음, 위드가 60mm, 하이가 60mm 오브젝트 어레인지 샌드 투백 넣어주신 다음에 Alt 누르고 복사해 주세요. 이 복사한 동그라미 5개만 선택을 하시고 시험지에 보면은 도형이 다 합쳐져 있어요. 오브젝트 패스파인더에서 Add 눌러서 하나로 합쳐 주시고 FX에 드랍 섀도우 눌러서 그림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자는 그냥 75% 놔도 되겠네요. 이렇게 마친 다음에 보니까 이미지의 위치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미지의 위치들을 조금 이동시켜서 맞춰주시면 되죠.
작업 방법 2번에 대한 건 다 끝난 거고요. 문자 효과 들어갈게요. 문자 효과 1번도 마스터 페이지를 하면서 작업을 했고요. 2번 헬로윈과 미국 전역에서 글자 나오죠? 자, 이 글자를 적어볼게요. 문자 도구로 화면에 드래그 하시고 제일 먼저 궁서체 찾아주시고 글자 크기가 36포인트하고 13포인트가 나오는데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헬로윈은 글자가 커요. 그러니까 얘가 36포인트고 작은 글자는 미국 전역에서가 되겠죠. 그리고 두 줄로 나와 있는 미국 전역에서 이 글자는 행간이 적용이 될 거예요. 줄간격이. 헬로윈은 줄간격에 대한 거를 안 적으셔도 되죠. 글자 사이즈 36포인트 헬로윈이라고 적으시고 글상자 너무 작아서 좀 키웠어요. 그리고 이 글자의 색깔은 K100 이건 끝난 거죠.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리고 핏 눌러서 위치 갖다 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글자는 문자 도구로 크게 드래그 하세요. 똑같이 궁서체이고 13포인트 행간이 16포인트 문자 색깔은 CMYK 0000 흰색 스와치에 추가시켜 주고요. 글자는 특별한 말이 없어도 가운데 정렬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두 줄이 가운데 정렬로 나오겠고 헬로윈 글자 밑에다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축제 어원 축제 유래를 또 적어볼게요. 문자 도구로 또 화면에 드래그 하시고 도둠체 12포인트 행간은 20포인트 면색은 C100에 M80 add CMYK 스와치에 추가시켜준 다음에 글자 적어주시고 위치 맞춰주시면 되죠. 작업한 거를 잠깐 중간에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봤더니 헬로윈이란 글자가 2페이지에 또 있네요. 2페이지에 헬로윈이란 글자가 또 있죠. 자, 문자 도구로 다시 또 적어볼게요. 헬로윈 글자 빠진 거를 먼저 채워 넣었어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1급의 13번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메뉴에서 집을 꾸민다까지 컨트롤 C 우리 화면에 인디자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타입 툴로 화면 드래그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들어가 볼게요. 3번 페이지에는 소제목하고 이렇게 본문 내용이 나오네요. 2번 축제 어원만 컨트롤 C 드래그하고 컨트롤 V 자, 헬로윈에서부터 고정됐다까지 또 컨트롤 C 자, 화면에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끝에 안내선에 딱 맞춰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축제 유래만 컨트롤 C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고 헬로윈은 믿었다까지 컨트롤 C 이 화면에 드래그하고 컨트롤 V를 했는데 문제는 이 페이지가 글자가 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셀렉션 툴로 글상자 누르시고 오른쪽에 이 쬐끄만 네모가 있어요. 자, 네모에 더하기 빨간색 더하기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를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럼 글자 연결한다고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요. 바뀐 상태로 위에다가 드래그 해주시면은 글자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올 거예요. 그 다음 3번 축제 주요 행사 컨트롤 C 드래그하고 컨트롤 V 누르고 1번 잭 오랜턴에서부터 3번 등장한다까지 컨트롤 C 자, 글상자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죠. 이 인형을 감싸는 이 자리부터 드래그하고 컨트롤 V 네, 폭이 좀 넓은가요? 그러면 폭을 조금 줄여주세요. 아래로 내려갈게요. 아래에는 5페이지는 없네요. 6페이지에 글자가 있네요. 4번 분장과 가장무도에서 이름까지 컨트롤 C 하시고 네, 오른쪽에다 붙여 놔주시면 되겠죠. 우선은 글자 배치는 다 끝났습니다. 단락 스타일을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에 파라그래프 스타일을 누르세요. 단락 스타일 3개 만들어야 되니까 밑에 있는 크리에이트 뉴 스타일 3번 누르시고 첫 번째 단락 스타일에 옆에 비어있는 칸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소제목이라고 주시고
왼쪽에 베이지 캐릭터 폰트에 들어가셔서 글꼴 궁서 찾으시고 크기는 13포인트, 리딩 행간은 16포인트, 트래킹은 -50. 왼쪽에 캐릭터 컬러 누르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M70 Y백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밑에 틴트는 항상 100%예요. 그리고 OK. 두 번째 파라그래프 옆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본문 1이라고 주시고 베이직 캐릭터 눌러서 글꼴 이름 바탕으로 바꿔주시고요. 크기는 11포인트, 리딩 18포인트, 아래 트래킹은 -50, 캐릭터 컬러 들어가서 면색이 C100에 M80. 있나 찾아봤더니 없네요. 까만색 컬러를 더블 클릭하셔서 C100에 M80. 애드 누르고 OK 하셔도 되고 그냥 OK를 하셔도 돼요. 그냥 OK 하시고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또 만들었네요.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첫 줄 줄여쓰기 3mm예요. 왼쪽에 보시면은 인덴트 앤드 스페이싱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첫 줄이니까 퍼스트 라인 인덴트에 3mm를 주시면 첫 줄 줄여쓰기 3mm가 되는 거죠. 그리고 OK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락 스타일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 본문 2로 바꾸고 베이지 캐릭터 눌러서 도둠으로 글자 바꿔주시고 사이즈는 9포인트, 행간은 15포인트, 자간 -50, 캐릭터 컬러 들어가서 K100 글자 색깔 놔주시고요. 역시 첫 줄 들여쓰기 있죠. 왼쪽에 인덴트 앤드 스페이싱에 들어가서 퍼스트 라인 인덴트를 3mm 적어주시고 OK 하시면 단락 스타일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화면 보면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 페이지에 있는 글 상자는 본문 1인 것 같고요.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오는 번호가 있는 얘들은 소제목이 되겠죠. 여기도 3번도 소제목, 나머지 글자들은 본문 2가 될 거예요. 본문 2.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화면을 조금 확대해 놓고 볼게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얘는 아무리 눌러도 본문 2가 안 돼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이렇게 연결된 거, 이 상자 연결돼 있잖아요. 상자 연결된 거는 타입 툴로 클릭하고 컨트롤 A, 셀렉트 올의 단축키가 컨트롤 A죠. 컨트롤 누르고 A로 선택한 다음에 본문 2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잠깐 볼게요. 왼쪽에 시험 문제는요. 본문 2가 양 끝으로 정렬이 아주 일자로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작업한 거는 오른쪽에 정렬 라인이 깨끗이 안 맞아지고 있죠. 자, 여기 글자도 마찬가지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파라그래프 스타일 들어가서 우리가 본문 2를 더블 클릭해보면 제 거는요. 지금 인덴트에 얼라이먼트 정렬이 기본값이 왼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서 이런 경우에는 레프트 저스티파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적용되어 있는 글자의 오른쪽이 일자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본문 1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본문 1도 더블 클릭하셔서 인덴트에 들어가셔서 얼라이먼트를 레프트 저스티파이로 맨 마지막 줄만 왼쪽 정렬하고 나머지는 양쪽으로 정렬을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씩 하나씩 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1번은 우리가 할 게 없죠. 2번 페이지에는 제가 글 상자가 검정이 들어갔어요. 검정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네, 크기가 조금 크면 맞춰주시고요. 가운데다 이렇게 놔주셔야 되겠죠. 위치도 맞춰서 가운데 놔주시고 3번 페이지 가볼게요. 3페이지에는 안내선을 보면서 작업을 할까요? 축제 어원이란 글자가 저 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헬로윈 글자가 그 밑에 들어오고 글 상자를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축제 유래가 좀 밑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자, 글 상자가 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오는 위치가 왼쪽 라인을 좀 맞춰줄까요? 얘도 왼쪽으로 좀 더 나와야 되겠네요. 약간 이 글상자도 모양을 맞춰주시면은 들어가죠. 이 왼쪽에 꺾어져 들어가죠. 그리고 오른쪽에 글자가 세 줄이 나오려고 하려면 아래를 한 줄 줄여주세요. 줄여주시면
오른쪽에 세 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림 사이즈가 약간 작았나 봐요. 자, 그림 사이즈를 조금 늘려줄게요. 세 개를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약간만 늘려줄 거예요.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대략 맞아졌죠? 4페이지의 위치도 맞춰주세요. 글상자 늘려서 미리 보기 눌렀더니 4페이지는 잘 맞아졌어요. 페이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줄수가 맞아졌으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했어요. 다 해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5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번호가 다 잘 나오나 봐야 되는데 5페이지에 분명히 페이지 번호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페이지 번호는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고 5페이지에 와서 그림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일 수밖에요. 만약에 이 그림 파일을 맨디로 보내면 보일까요? 어레인지에 샌드 투백 안 나오고 이게 맨 밑바닥에 깔린 거라 더 이상 안 나와요. 얘를 지워야지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원래대로 잠가 놓을게요. 마지막 작업에 5페이지를 누르시고 페이지 패널의 오른쪽에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오버라이드 올 마스터 페이지 아이템을 클릭을 하시고 5페이지에 페이지 번호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페이지 번호가 선택이 돼요. 이걸 오브젝트 어레인지에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가져오게 되면 페이지 번호가 드디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모든 파일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으니까 이제 저장 들어가 줘야 되겠죠. 저장하시기 전에 여기 노멀 뷰를 누르시고 우리 안내선 우리가 만든 건 버려야죠. 페이지 패널에 마스터 들어가서 안내선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고 원본 저장 파일의 세이브로 덮어쓰기 하신 다음에 EPUB으로 저장을 하나 해줘야 돼요. 파일에 익스포트 누르시면 파일 형식의 EPUB이라고 나와요. EPUB에 여기 보시면 고정 레이아웃, 픽시드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픽시드 레이아웃을 누르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올 페이지, 모든 페이지를 EPUB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커버에 레스터라이즈 퍼스트 페이지라고 나오죠. 첫 페이지 레스터화, 얘가 되어 있나 꼭 확인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OK 누르시면은 2번 파일도 다 작업이 끝이 난 거죠. 이 파일을 열 때 사용할 앱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앱을 설치 안 했을 때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닥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2번 작업이 끝났습니다.